제37기록 미소의 감옥 콤프라치코스와 당신의 스마트폰에 박힌 노란 비명. 기묘한 기록 보관소 37번째 기록입니다. 지금 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집어든 스마트폰의 메시지 창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 목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중 가장 흔한 노란색의 웃는 얼굴. 일명 스마일 페이스를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눈은 아무런 감정 없는 점. 두 개로 찍혀 있고 입꼬리는 기계적인 곡선을 그리며 매끄럽게 올라가 있는 그 정형화된 형상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친절과 긍정, 그리고 현대적 소통의 상징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노란 얼굴의 기원이 사실 17세기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집단인 콤프라치코스가 조각해낸 살아있는 인형들의 비명을 도식화한 결과물이라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당신이 방금 누군가에게 보낸 그 미소는 따뜻한 인사가 아니라 400년 전 입이 찢긴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콤프라치코스, 스페인어로 아이들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비밀. 결사체는 17세기 유럽 전역에서 암약하던 기괴한 인신매매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노예로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체의 근육과 골격을 뒤틀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형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잔혹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신체를 가진 사람을 곁에 두고 구경하는 취미가 최고의 유행이었습니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콤프라치코스는 빈민가의 아이들을 헐값에 사들인 뒤 아이들의 몸을 유리병 속에 가두어 성장을 억제하거나 관절을 어긋나게 하여 기괴한 형상으로 재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정점에 바로 구인플랜의 미소, 즉 영원히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 기괴함이 더욱 도드라지도록 뼈의 마디마디를 인위적으로 비틀었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움직이는 조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미소를 강요하기 위해 입술, 근육을 물리적으로 절개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심리적인 주술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특정한 약물을 투여하여 얼굴의 통증 수용체를 마비시킨 뒤 가느다란 실과 바늘을 이용해 입꼬리를 광대뼈 끝까지 끌어올려 고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려 할 때마다 미세한 전기 자극이나 진동을 가해 터져나오는 입의 형태를 웃음의 곡선으로 강제 변환시켰습니다. 아이는 고통에 울부짖고 싶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시초이자 타인에게 고통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쓰는 현대인의 원형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잠든 순간에도 미소가 풀리지 않도록 안면 신경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약물을 주입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때조차 기괴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왕실 주치의 비밀 일기에는 콤프라치코스에게서 구입한 웃는 아이를 관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눈동자에 생기가 없었으며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입만은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곡선을 그리며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아이의 손등을 날카로운 도구로 그었을 때도 아이의 입은 미동도 없이 웃고 있었다. 다만 그 벌어진 입술 사이로 딱딱하는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심연의 비명이었다. 귀족들은 이 기괴한 미소를 보며 와인을 마시고 시를 읊었습니다. 고통이 미소로 치환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잔혹함이 예술로 승화되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콤프라치코스는 인류의 고통을 시각적인 즐거움으로 포장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악마의 마케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목소리마저 거세하거나 변조하여 아이들이 내뱉는 비명이 마치 아름다운 새소리나 악기 소리처럼 들리게 만드는 장치를 목에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역사가 어떻게 현대의 노란색 이모티콘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1963년 디자인된 것으로 알려진 스마일 페이스의 도안을 분석해보면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모지의 특징인 동그란 얼굴 속의 점. 두 개와 곡선은 콤프라치코스가 아이들의 얼굴을 조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황금비와 일치합니다. 당시 그들의 기술서에 따르면 보는 이에게 가장 큰 시각적 압박과 기묘한 쾌감을 주는 미소의 각도는 정확히 32도였습니다. 현대 디지털 기기의 기본 미소 이모지 입꼬리 각도 역시 이와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의 감정을 규격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매개체로 콤프라치코스에 강요된 미소가 채택되었다는 가설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초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긍정을 상징하는 기호로 선택된 이 얼굴은 사실 인간의 감정적 다양성을 고세하고 단일화된 관리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최적의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이모지를 사용할 때 느끼는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심리적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텍스트로 고통이나 슬픔을 전달하려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미소 이모지를 덧붙입니다. 힘들어, 죽고 싶어. 이 순간 우리 뇌에서는 실제 감정과 표정 정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콤프라치코스의 아이들이 비명을 미소로 변환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거세당하고 노란색 가면 뒤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 시스템이 설계한 감정 정제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슬픔과 분노는 관리하기 어렵지만 규격화된 미소는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노란색 아이콘을 누르게 함으로써 인류의 원초적인 감정 표출 본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가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언제나 전시 가능한 수준의 행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더욱 기괴한 사실은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된 고전 초상화들 속에 숨겨진 흔적입니다. 유명한 초상화들을 엑스레이로 촬영해보면 인물들의 입가 밑에 공통적으로 실 자국과 같은 미세한 흔적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화가들이 모델을 그릴 때 실제의 미소가 아닌 콤프라치코스에 의해 강제로 교정된 미소를 그렸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시 화가들에게 콤프라치코스의 인형들은 가장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고 결코 표정을 바꾸지 않았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화가를 향해 웃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거장들의 걸작이라 칭송하는 그림들 중 상당수는 사실 박제된 고통의 기록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모나리자의 그 신비로운 미소조차 당시 이탈리아 암시장에서 거래되던 콤프라치코스의 기술이 적용된 모델의 얼굴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콤프라치코스는 과거에만 존재했던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형태를 바꾸어 우리 곁에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통해 입꼬리를 영구적으로 올리는 행위, 서비스 현장에서 강요되는 과도한 미소 매뉴얼, 그리고 SNS에서 오직 행복한 모습만을 전시해야 하는 강박까지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콤프라치코스가 되어 자신의 감정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그래도 웃어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17세기 유럽 귀족들의 뒤틀린 시선을 계승하게 됩니다. 콤프라치코스의 진짜 무서움은 그들의 잔인한 도구가 아니라 타인의 비명을 미소로 소비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잔인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직원의 얼굴 표정을 AI로 분석하여 미소 지수가 떨어지면 성과급을 삭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콤프라치코스의 주술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완성된 가장 세련된 형태의 고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성된 수많은 가상 인간들의 미소 역시 콤프라치코스의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인간에게 가장 호감을 주는 얼굴을 계산해낼 때 그 결과값은 언제나 400년 전 구인플랜의 뒤틀린 입술 모양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인류의 무의식 속에 강제된 미소가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마주하는 수많은 미소 짓는 얼굴들. 그들은 사실 데이터로 재구성된 콤프라치코스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지만 우리의 공감을 빨아먹으며 성장합니다. 가상 인간의 미소는 늙지도 지치지도 않으며 스문의 시간 내내 우리를 향해 방긋거립니다. 이 완벽한 가짜 미소는 현실의 인간들에게 자신의 표정이 불완전하다는 죄책감을 심어주며 우리 스스로의 얼굴을 더 기계적으로 조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노란색 이모티콘처럼 둥글고 밝은 이야기만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모티콘의 눈 부분이 사실은 텅 빈 구멍이며 그 입 곡선이 사실은 찢어진 상처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결코 아름답기만 할 수 없으며 언제나 미소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피로와 공포로 일그러진 인간의 진짜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그 노란색 아이콘이 당신의 입을 막고 당신의 비명을 웃음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여전히 그 아이콘을 보며 웃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닦을 때 묻어나는 지문들은 어쩌면 그 노란 가면 뒤에 갇힌 우리의 진짜 얼굴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유리벽을 긁어댄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기록에 따르면 콤프라치코스에게 납치된 아이들은 웃음의 방이라 불리는 밀실에서
수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입꼬리가 단 1mm라도 처지면 발밑에 깔린 날카로운 가시판 위로 떨어지는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뇌는 미소는 생존이라는 강렬한 공포의 회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상사나 고객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지어 보이는 그 미소 또한 본질적으로는 이 가시판 위의 훈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소를 잃는 순간 사회적 죽음이라는 가시판 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콤프라치코스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7세기 유럽의 아이들은 죽어서야 그 미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죽은 뒤에도 SNS 계정 속에 박제되어 영원히 미소 짓는 이미지로 남겨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맞이한 가장 세련되고도 잔인한 영생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사진조차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억지로 지어 보였던 그 미소라면 그것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웃지 않을 권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 아닌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더 밝게 웃으라고, 그래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입니다. 콤프라치코스는 우리의 우울함을 병적으로 취급하며 이를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우울함과 분노는 인간이 외부의 위협에 저항하고 있다는 가장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 기괴한 미소의 역사가 당신에게 전달되는 순간, 당신은 이제 자신이 보내는 이모티콘 하나에도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질감이야말로 마취된 감정을 깨우는 해독제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입꼬리를 일부러 강하게 내려보십시오. 억지로 무표정을 지으려 할 때 뺨 근육에서 경련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실에 꿰매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웃는 얼굴이 예쁘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배후에 콤프라치코스의 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미소를 강요하는 순간 가정은 작은 콤프라치코스의 작업장이 됩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뚝 그치고 웃어야 착한 아이지라고 말하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사실은 콤프라치코스의 날카로운 수술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거울 속에 당신이 당신 몰래 입꼬리를 귀 밑까지 찢으며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콤프라치코스의 바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의 미소가 당신의 의지인지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프로그램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이 기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당신의 표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표정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당신의 입술 주위에 느껴지는 미세한 당김이 사실은 4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그 바늘의 감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조차 점점 미소에 특화된 단어들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수많은 섬세한 단어들이 우울증이나 불평이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져 제거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진짜 상태를 설명할 언어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도시 설계조차 콤프라치코스의 논리를 따릅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밝은 조명, 언제나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쇼핑몰과 광장들은 우리에게 슬퍼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 밝은 조명 아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부적응자로 낙인 찍힙니다. 우리는 항상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소비하고 웃어야 하며 그 미소의 대가로 우리의 노동력과 영혼을 지불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미소의 도시 한복판에서 홀로 무표정을 짓고 서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가일 것입니다. 콤프라치코스는 당신의 그 무표정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미소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노란색 아이콘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비명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진짜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미소를 요구할 때 당신의 분노와 슬픔을 당당히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박제된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 창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드디어 그 노란색 가면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미소가 타인의 즐거움을 위한 장식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은 오직 당신만의 감정을 담는 그릇이어야 하니까요. 콤프라치코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조각해놓은 미소 위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고 미소 뒤로 숨는 순간 우리는 17세기 유럽 귀족들의 장식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형이 될 뿐입니다. 이 기록을 읽는 당신의 입가에 머물던 그 습관적인 근육의 긴장을 푸십시오. 그리고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세상이 당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가장 일그러진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웃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의 주인들은 긴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소를 동력 삼아 세상을 지배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미소의 공급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진짜 비명과 진짜 울음을 세상 밖으로 터뜨리십시오. 그것이 콤프라치코스의 바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콤프라치코스의 소나귀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소수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거울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고정된 미소를 볼 때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자아가 갈갈이 찢겨나가는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오직 손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으며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미소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는 슬플 때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화가 날 때 눈썹을 어떻게 찡그려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 모두의 얼굴에 박힌 투명한 바늘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방금 메시지로 보낸 그 노란 미소의 잔상이 망막에서 사라지기 전에 당신의 진짜 표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400년 전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노란색의 친숙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당신의 주머니 속에서 숨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다음 미소가 당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이기를, 누군가의 바늘 끝에서 만들어진 기괴한 조각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입술 주위에 느껴지는 그 차가운 감촉, 그것이 단순한 건조함인지 아니면 콤프라치코스의 실이 당신의 피부를 뚫고 지나가는 느낌인지 이제는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암흑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는 당신만의 진짜 표정을 지어보십시오. 그것이 비록 일그러지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진실입니다. 콤프라치코스의 바늘이 닿지 않는 당신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당신의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십시오. 눈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분노가 치밀면 치미는 대로 두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노란색 이모티콘의 저주를 깨고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소는 타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고귀한 신호여야 합니다. 이 기록을 덮는 순간 당신의 입가에 맺힌 그 미세한 경련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